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아침인데 사실 시장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장 시작과 동시에 종목들도 좀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그런 장일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 종목들이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주식 관련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0269번입니다. 자, 뭐 지금 전화기 들고 바로 연락 주시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방송 채널에 입장하신 다음에 거기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상담을 받고 싶으신지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잠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지난주에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싶을 정도로 오늘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거의 2% 정도대 가까운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래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약합니다. 현재 코스닥은 0.27%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좀 약했었어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고요. 반면에 다른 주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런 것들을 차별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고루고루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도 갑자기 막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도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의 흐름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그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얼마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살짝 꺾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잠깐 좀 깨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 위쪽으로 좀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번 주에 아마 오늘 이 정도까지 올렸다면 내일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오늘도 좀 약하잖아요.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좀 힘이 별로 없고 그래서 위쪽으로는 역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가 최근에 좀 추세 밑으로 내려온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그래도 그 860포인트 이 위쪽까지는 올라서 줘야 주가가 다시 정상화되고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불안한 심리가 좀 완화되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86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점검을 이번 주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미 6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즉 금리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추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도 계속 버티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에서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결과가 나왔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안에서 상승률은 가장 둔화가 됐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을 했던 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와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한 주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가가 또 오를 만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만한 일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요일 날 바로 어제 저녁에 심야 주식 방송에서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주식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번 주는 상승 이제 반등을 해주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종목들을 선택할 때는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조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초반에 좀 약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 이 공백을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기아 이 자동차 섹터가 좀 메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내 종목이 가장 고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넷마블 65,000원에 20%인데 왜 제가 사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고 나서 떨어졌는지. 항상 사고 있나요? 사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6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매수했을 네. 때가 보니까 지금 혹시 그 TV를 보고 계시잖아요. TV 네, 네, 네.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니, 다 줄였어요. 아, 아예 안 그래요? 나오게. 그 예. 통화 음질이 좀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아닌데. 예.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넷마블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좀 좋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의 반등으로 최근에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신작 게임이 뭐 출시가 되고 뭐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주가가 올라오지만, 정작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차익 물량들이 항상 주가가 올라간 다음엔 밑에서 샀으면 수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빨리 수익을 청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데가 아무래도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아니 잘 올라가다가 내가 사면 바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희한하죠. 그만큼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아직 그 밑으로 꺾이진 않았거든요. 다만 최근에 올라와서 지금 아직까지 눌리는 자리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57,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지만 57,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57,000원까지도 조금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5,000원이라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한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지는 자리들이 보통 이제 매물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에서 좀 많이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이 오니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자리를 이제 어쨌든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65,000원 정도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 반등 나오면 저는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저는 끌고 가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67,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음에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반등 줄 건데 그때 67,000원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멘토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도 온라인 방송 들으셨어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열심히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렌텍이고요. 네. 8,4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8,400원에 30% 갖고 계세요? 네. 오, 그래요. 지금 이거 보니까 산지는 얼마 안 되셨죠? 한 2주 좀 넘었나?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군요. 이렌텍이. 네. 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었군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보유 중이고 약간의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점이 지금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뭐 팔아야 될까? 아니면
어떤 점이요? 아니요, 좀 네. 저는 좀 끌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해서요. 아, 그래요. 더 끌고 가려고. 제가 네. 봐도 이렌텍은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 팩을 지금 이제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네. 이제 삼성 쪽에, 삼성 SDI 쪽에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주력으로 보는 배터리 팩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거든요. 그래서 이렌텍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끌고 간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다만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그렇게 전 좋지는 않고요. 지금은 끌고 가야 되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건 이제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면 다시 또 빠지잖아요. 예, 이런 데서 좀 지루함을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본다면 지금 10,000원 정도까지는 위로 이제 끌고 가다가 이쯤에서는 정리를 한번 나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정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익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비중이 30%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비중은 좀 이제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왜냐면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근래에 네. 거래가 좀 들어왔을 뿐이지. 그래서 9,000원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하면 그때는 네. 비중을 한 10% 정도는 쭉 줄여놓고 20% 정도만 아. 그냥 10,000원 정도까지 끌고 갔다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9,000원에 10% 네. 정도 정리하고요? 네, 비중은 조금 줄여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거래가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렌텍은 네.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매수 27,000원에 20%요. 27,000원에 20% 매수하셨군요. 네. 아, 이거 보니까 혹시 그 4월쯤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그보다 전인가요? 아, 그 전에 그 했던 전에 것 같아요. 예. 추가 매수나 이런 거 안 하셨고요. 추가 매수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셨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예. 높았었나 봐요. 가격이. 예. 아. 그래서 지금쯤 10% 추가 매수 해볼까 했어요. 아, 10%를 더 추가 매수. 근데 예. 저는 지금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35,000원 뭐 위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좀 높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비중도 일단 20% 정도까지 들어가셨고 지금 가격도 단가가 27,000원까지 떨어졌다면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즉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나 아니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올 수 있다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대덕전자는 네.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매수가 회복돼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위쪽으로 27,5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지켜보셨다가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 현금이 있다면 요즘에 보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대덕전자가 한 0.4%밖에 안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 뭔가 예. 좀 약간 속이 쓰리고 저거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은 약간의 기회비용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맞아요.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이제 활기차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예. 차라리 조금 넣어놓고 분배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보유하시고 27,500원까지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얼마 전에 한번 상담했었는데요. 그러세요? 홀딩스 네. 50만 2천 원에 10%요. 502,000원에 10%예요. 네, 그 혹시 추가 매수 해도 될까 했어요. 저하고 흡스콜딩스를 얼마 전에 상담을 혹시 받으셨나요? 네, 네. 그때 뭐 네, 37만 원까지 본다고 저한테 네. 맞았어요. 그때 제가 추가 매수 같은 거 하라고 얘기 안 드렸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그때쯤 갔을 때. 37만 원쯤 갔을 때 네.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이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같이 올라가요.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반면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흐름을 하락 추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상담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저점을 쭉 내렸다가 올렸고 다시 또 쭉 내리고 올리고 다시 쭉 내리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로. 네. 고점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아직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번 반등이 나와도 잠깐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흐름을 돌려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은 좀 기억을 하세요. 41만 원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야 줘야 돼요. 포스코홀딩스는. 네. 그러니까요. 네, 41만 원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하락 구간인 거예요. 또 올라와도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41만 원까지 와도 위쪽으로 매물대가 되게 많아요. 물려 있는 분들 되게 많죠, 주변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45만 원 정도가 사실은 되게 좀 41만 원 올라오면 45만 원까지가 어찌 보면은 좀 이제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41만 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저는 하지 않고 차라리 41만 원까지 올라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 44만 원, 45만 원 정도 구간에서 차라리 탈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 이제 신호가 왔다면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 주고 뭔가 저점을 잡고 막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호들이 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45만 원 가량 왔을 때 탈출을 했다가 또 떨어질 때 사든 말든지. 굳이 이 종목을 또 사는 건 저는 다른 종목들도 그래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41만 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3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면 그럴 때 조금 낮춰서 나오는 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저점 자리라는 게 지금 시청자분이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0만 원 아래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놀라요. 안 놀라요? 떨어질 건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등 줬을 때 정리하고 차라리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낫잖아요. 오히려. 그죠? 굳이 기다렸다가 이걸 끌려다니면서 계속 추가매수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반등 주면 저번에 잘 빠져나오시고 나중에 복수에 대한 기회를 본다면 뭐 3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나 아니면 30만 원 아래로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가 조금 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기 전에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은 답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만 4천 원에 12%. 12만 4천 원에 12%요? 예. 자, 12만 4천 원이면 오늘 사신 건 아닌가요, 혹시? 이제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손실 나왔다가 지금 오늘 본전해보기 좀 왔네요. 그렇구나. 5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나 봐요. 지금 요번에 좀 다시 또 밀려갖고 내려왔는데 저는 솔직히 삼천당 제약이 이번에 좀 많이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이 힘이 이제 아직 되게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매물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히 매물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의 이제 재료가 이미 좀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찌 보면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만 5천 원이죠. 12만 5천 원짜리 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1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단기로 그냥.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12만 5천 원을 이 오늘 딱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거의 그 부근에.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밀려서 혹시나 밑으로 12만 5천 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단기 대응만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11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볼게요. 왜냐면 변동성이 어쨌든 좀 있던 종목이라 11만 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12만 5천 원 위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또 빠지지 않고 넘어가면 13만 원 구간 정도 가까운 가격에서 매도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보면은 네. 근데요. 네.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네, 몇 번 그랬거든요. 좀 떠 있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아마 어머님도 이때 매수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구간에서. 근데 이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량이 많잖아요. 이 가격에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계속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어쨌든 13만 원 구간 보시고 12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를요. 네. 50% 정도 네. 지금 매도를 하고. 네, 절반 매도하고요. 예. 저는 보면은 12만 원 좀 올라가면은 거기서. 근데 제가 그렇게 팔으려고 했으면 오늘 그냥 차라리 좀 아까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좋은데, 근데 항상 원래 예전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가라는 건 이제 여기 막혀 있는 자리, 여기가 저점이 이제 고점이 막혔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그런데 이 고점을 다시 올렸다는 건 이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대로요. 13만 원까지 가요? 지금은 14만 원까지.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저 네, 어떤 종목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300원에 30%인데요. 네. 수익은 좀 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네. 조금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가 조정이 어디까지 올 건가 궁금해서요. 솔직히 제가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0%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전이라든지 전력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이죠. 이제 발전소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일종의 좀 테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격대를 잠깐 볼게요. 오늘 지금 흔들리는 가격이 22,000원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그 가격을 한번 이제 되짚어 보게 되면요, 이 가격이 과거에 고점 자리였던 자리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점이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 됐냐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자리고 가격이 오니까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 이제 상승의 어떤 탄력을 받다가도 위에서 내리는 이제 밀리는 이 하락 압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 상승도 꺾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은 팔자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늘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수익 냈으니까 정리 한번 하시죠. 네. 정리하라고요? 네, 저는 수익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저희가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멘토님이 어디에서 또 강연회 일정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연회는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온라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채널이 나와요. 그럼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되는 황민혁의 황남소라는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방송은 이제 실시간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면서 뭔가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주식하시면서 뭔가 좀 질문들이 있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 이 온라인 방송을 좀 찾아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역삼동에서 강남 역삼동이죠. 거기서 이제 선릉 더 모임 지하 1층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이제 전라북도 익산으로 갑니다. 전라북도 익산 이제 KTX 회의실에서 회의실 2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강연회를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아실 테지만 강연회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지 않았던 좀 중요한 뭐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장 뭐 접근 방법,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세워드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야기 못 해드리는 부분들은 실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뭐 온라인 방송하면 이제 제가 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한 분 한 분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하다 보면 좀 막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담고 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뭐 막혀있던 부분들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들도 같이 모색을 해드리니까 이번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많은 이제 뭐 아니면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강연에 오셔서 여러분들 뭐 응어리지었던 것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는데 이번 주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일요일 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일요일 날 심야 주식 방송은 이번 주 한 주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신청해 주신 게 있는데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76,300원에 74,630원에 22% 비중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자, 74,000원. 그러면 이것도 아마 좀 오래된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마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이제 이렇게까지 좀 내려오게 됐는가? 이거는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코로나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좀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작 백신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이제 그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보통 이제 뭐 백신 쪽이죠. 독감 백신, 이 사과 백신 쪽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요한 시기를 넘기면서 이제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6월 달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6월 달에 제가 어제 방송했던 심야 주식 방송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6월 달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학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해서 6월 말까지 정말 많은 학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달 이제 6월 달에는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그 신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제 올라올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완만하게 올라오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튀어 오르면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 기업은 지금 65,000원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65,000원 오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자, 감성코퍼레이션 매수 가격이 지금 4,200원이고 비중이 10%거든요. 4,200원에 10% 비중이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최근에 좀 튀어 올랐었는데
그때 매수하시고 아마 오늘 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자사주 매각 소식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마 4월 정도 이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제가 이제 실적 체크를 좀 잠깐 해볼게요. 실적은 크게 뭐 문제는 없었네요. 그죠? 실적이 큰 문제는 없었고 완만하게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근데 문제점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매수했던 시기가 이 4,500원에 좀 가까운 시기잖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2023년도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때에서 주가는 결국 밀렸거든요. 지금도 올라왔을 때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밀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감성코퍼레이션은 여기서 이제 그 밀림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시 반등 주면 저는 그때 4,500원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직까지 흐름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완만한 흐름이지만 여기서 3,500원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아마 그 위에서 저점 잡고 올라오면 4,500원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은 반등 시 4,500원 회복되면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18,000원에 10%네요. 18,000원에 10% 비중이고요. 그리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볼게요. RS 오토메이션은 일단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가 좀 나올 때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빠질 때는 엄청 좀 많이 흔드는 그런 이 성격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흐름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은 상승이지만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이 폭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보유하고 계시되 아마 이거를 좀 염두에서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16,000원 정도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다음 반등 때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쪽으로는 대신 2만원 정도만 잡으세요. 많이 높게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16,000원 이 가격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오면 2만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RS 오토메이션은 목표 주가 2만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셀트리온이네요. 셀트리온. 매수 가격은 18만원에 비중은 10%더 사도 될까요? 더 사시려고 하시는군요. 10% 비중이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이 이 주가를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은 뭐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밀렸잖아요. 밀리고 나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청자분도 지금 박스권 밑에 아래쪽에 지금 와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의 이 변동폭을 한번 보시면 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만약에 이제 이 거래들이 들어오잖아요. 밑에 거래들이 들어오는데 이 거래들이 매집의 거래였다면 사실 상관없는데 최근 들어서 떨어질 때 분산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물량을 가지고 그냥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차라리 19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시는 정도로만 그렇게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사지 마세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보유하시다가 추가 매수 없이 위쪽으로 19만 원 정도에서 정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리온. 오리온. 예, 93,000원에 35%. 93,000원에 사셨어요? 93,000. 네, 혹시 오늘 사신 건 아니고요? 한 달 보름 전에 샀어요. 아, 그래요? 이거 좀 오래됐군요. 아이고. 4월 달에 샀거든요. 4월 달에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은 예, 예, 지금 예. 현재 가격인데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95,000원에서 91,000원에서 95,000 사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 주가 한번 밑으로 좀 내려앉았어요. 이게 내려앉은 이유는 아마 이제 지난번에 레고캔바이오 인수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예, 오리온은 그때 급락했는데. 네. 그 회사는 보니까 영업 이익도 좋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 400만 주 이상 매도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 빠질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좀 주가가 회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더 빠지다기보다는 최근에 여기 거래들을 보잖아요. 거래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조금씩 증가되는 것 매수도 있지만 매도도 있어요. 매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매수와 매도가 지금 이제 뭐 교차되면서 어쨌든 매도도 많고 매수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오리온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그래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1200만 주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게 한 1200만 주가 깨졌거든 보니까요. 며칠 네. 어젠가. 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럼 매도가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정될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삽니다, 팝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건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제 팔 때는 굉장히 많이 팔아요. 하지만 이제 또 사기 시작하면 또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도 이제 어찌 보면 수급의 키가 될 수 있는데 기관 쪽에서도 수급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진정되면 다시 매수 쪽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관 쪽이 물량을 계속 담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단기 탄력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의 매수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리온은 제가 볼 때 이거 매수를 35%를 비중을 매수하셨고 제가 질문을 보니까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 길게까지는 뭐 한 8월 달까지. 전반기 한 9월 달까지. 이거는 일단 시간을 두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은 저점이 지금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98,000원 정도에서 계속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요.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98,000원짜리 오면 그때 정리를 했다가 좀 내려오면 9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했다가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하간 거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외국인이 매도세가 멈추지 않아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요. 아시죠? 오늘은 지금 매수가 잡혀 있어서 이거는 외국인들 비중이 그냥 예전하고 회사가 좀 바뀌었어요. 아시잖아요. 과거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위쪽으로 그냥 98,000원 정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키노먼 컴퍼니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키노먼 컴퍼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200원에 30%입니다. 1,200원에 30%예요? 예, 예. 자, 오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지고 팔아야 되는 건지 입장 건지 몰라가지고요. 네. 어쨌든 처음 이제 일단 수익이신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일하시다가 지금 놀라셔가지고 그죠? 근데 뉴스는 아마 보셨죠? 스위스 소재 제약사의 5,9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이 실제로 매출액이 지금 이제 14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번에 기술 이전 계약의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술 이전 금액이 무려 지금 5,900억이에요. 예, 그러면 맞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나오자마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 상한가라고 하죠. 점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십, 100, 1000만, 10만, 77만 주 정도의 지금 이제 상한가의 거래가 몰려 있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볼게요. 분봉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거래가 지금 밑으로 또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음날 좀 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솔직히 저는 이제 뭐 10% 정도만 덜어내고 내일 보고서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지금 지노맨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일장까지는 가져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장에 또다시 상한가가 들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주가 이제 장이 시작됐는데 올라서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좀 올라가다가 좀 약하게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냥 파시면 돼요. 수익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만약에 그냥 점 상한가로 그냥 가버리면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내일 뭐 조금 일부 물량을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일 시작했는데 좀 시초가 부분에서 좀 힘이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이제 보고서 그냥 정리하고 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혹시나 장중에 아직까지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중에 혹시나 좀 상한가가 좀 풀린다면 한두 번이라도 풀린다면 그때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무사서 한 10%나 팔았어요. 혹시 몰랐어. 아, 더 많았군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잘하셨고요. 어쨌든 뭐 수익을 내고 나온 거니까요. 이거는 내일장 보고 오늘장이 혹시 흔들리면은 파시면 되고요. 내일장 이제 오늘장에 그냥 마무리되면 내일장에 정리하시면 돼요. 상황 보고서. 그럼 네. 오늘 저 상한가로 마무리되면은 내일 팔까요? 그렇죠. 내일 봐야죠. 내일 만약에 근데 또 상한가 가면은 다음 날 봐야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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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홍명민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미반도체 16만 5,300원에 20%요. 한미반도체를 사셨어요? 네네. 아, 그거 근데 지금 또 손실이네요. 지금. 네. 아,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딱 받자마자 보니까 좀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근데 혹시나 이걸 왜 이 가격에 혹시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그냥 좋다 해서 샀어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한미반도체가 살짝 위험한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그동안 AI 관련주로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에. 네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 만약에 흔들리면 좀 크게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회복하는데 좀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 매수해야 되나요? 13만 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이 반등 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네. 손절가는 일단 13만 원 잡으시고요.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16만 원. 그러니까 16만 원 위쪽으로 탁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대응을 못 해요. 네. 네, 초보자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솔루션 네. 32,800원에 20%입니다. 32,800원에 사셨어요. 20%를.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매수한 지가. 네, 맞아요. 그쵸? 네. 지금 보니까, 네. 음. 이 종목을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태양광이 앞으로 네.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네.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네. 볼 때는요. 일단 태양광 쪽은 업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의 점유율이 많이 높은 그런 업종은 가격 경쟁이 되게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은 되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AI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고 거기에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전력 관련주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의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솔루션도 밑에서 좀 올라왔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팔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제 네.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은 이제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담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되게 더운 나라죠. 햇빛이 엄청나게 내리쬐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태양광의 핵심적인 어떤 그 발전원이 바로 태양이에요. 햇빛.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산업을 진출을 위한 어떤 이제 그 발판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뭐 만약에 아프리카 쪽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시장이 엄청나게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이 테마라든지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이익은 지금 나오고 이제 적자를 최근에 막 기록하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요. 35,000원 위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이제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35,000원 넘어가면 그때 수익 내고 나오세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아우,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C입니다. SKC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매수를 안 했고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이거 지금 많이 올랐는데 혹시 어떤 점 때문에 이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유리기판 관련주고 또 2차전지 동박 관련주라서 사고 싶은데 계속 기회를 놓쳐서 언제쯤 들어가면 될까 궁금해서요.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2차전지 동박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재료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쵸? 이제 그거 어찌 보면 하나의 또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근데 실적이라는 게 사실 겸비가 되지 못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SKC는 제가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딱 올라가다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많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SKC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때 떨어지니까 얼마까지 떨어지던가요? 한 10만 원까지 밀려버리잖아요. 또 올라가다가 이번에 또 밀리면 또 10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하고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만약에 SKC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11만 원 아래 정도 떨어졌을 때는 관심을 가져도 사실은 이제 괜찮긴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15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라 지금은 사지 마시고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한번 또 떨어질 거예요. 기회는 분명히 또 와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때 사지 말고 이때 지금 살 거야 이렇게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차라리 12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SKC도 그렇지만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은 이제 아마 조만간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올라온 종목들 지금 요거는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혹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언제쯤 내려올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그거는 생각해야 기간은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잘 사시면 되고요. 자, 오늘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 다 상담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와서 여러분들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리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들 다 확인하시고 강연회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